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유튜브 채널을 찾아주신 모든 시청자님과 구독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채널 대표 이영민입니다. 자, 오늘은 조금 무거우면서도 약간 정치성을 띌 수밖에 없는 주제이면서 지금 최근에 굉장히 뜨거운 감자예요. 카카오티가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257억을 잠정 부과받았거든요. 택시인이라면 그리고 지금 현재 카카오가 시장에서 정말 압도적으로 이렇게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이용자들도 카카오티를 정말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된 내용인지 제가 보도자료 이거 17쪽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자세하게 분석해드리고 또 14일 날 어제죠. 그러니까 같은 날 카카오에서 또 열 몇 쪽에 달하는 입장문을 이걸 하나하나 따박따박 다 반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다뤄드릴 건데 당연히 영상이 길어질 것 같아요. 아직 지금 이제 막 시작이어서 얼마나 길어질지 모르겠는데 1시간?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 편집은 최소화 하겠습니다. 자막은 아예 안 넣고요. 영상이 제가 길면은요 편집하는 데만 거의 반나절, 한나절 걸리고 거기다가 자막 넣고 인코딩하고 하는데 또 몇 시간 걸리고 유튜브에 영상이 길어지면 올리는 데만 또 몇 시간이 걸려요. 저작권이나 이런 것들도 유튜브에서 다 확인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조금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긴 영상은 최대한 편집 없이 그냥 말로 바로 하는 걸로 하고 여러분께서 제 멤버십 많이들 좀 가입을 해주셔라. 제가 그렇게 해가지고 좀 어느 정도 수익이 나면 따로 편집자를 구해서 이럴 때 조금 비용을 주고서라도 이런 거는 좀 편집을 하면 앞으로 제 채널이 조금 더 양질의 채널로 여러분에게 발전하고 다가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 그 화면 초기에 가입 버튼 많이 눌러서 멤버십 정말 커피 반의 반장값도 안 됩니다. 많이들 가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 공정위원회 보도 자료를 보다가 처음에는 고구마를 한 일단 화가 났어요. 고구마가 막힌 것 같은 거는 이제 카카오 입장 자료를 읽으면서 그런 거고 처음에는 굉장히 조금 화가 났어요. 아니 이렇게까지 뒤통수를 제대로 맞은 느낌이 좀 들었고 그런데 카카오티가 입장 발표를 한 거 보고 더 이제 화가 더 머리 끝까지 났고 그리고 지금 우리끼리 지지고 볶고 하는 이런 갈라진 우리끼리의 싸움에 대해서 이제 또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항상 보면 싸움이라는 거는 다 각자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가맹과 비가맹 뭐 이런 싸움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일부에서는 아니 돈도 안 내면서 이렇게 요구하는 게 많아 그럴 거면 너도 가맹해 이제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이게 지금 이거는 핵심이 아니에요. 지금 공정위에서 지적한 내용은 이게 핵심이 아니라는 걸 일단 말씀을 드리겠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공정위에서 지적한 거 제가 다시 요약 드릴 거긴 한데 일반 택시에게 손님들이 콜을 부를 때 일반하고 가맹하고 처음에 당연히 이제 그 UI 상에서 화면 상에서 가맹들이 제일 위로 나와요. 벤티나 이런 것들이 위로 나오고 어떨 때는 뭐 모범이나 고급 택시들도 많이 올라와 있고 당연히 비싼 택시들이 위로 올라와 있을 수밖에 없고 일반 택시는 저기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택시가 호출료가 없기 때문에 손님들은 일반 택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멀리 있는 가맹 택시들한테 콜을 이렇게 뺏어서 줬다라는 것이 쟁점이지. 지금 무료 콜을 손님들도 쓰고 기사도 무료 콜을 쓰는데 그 와중에 없는 콜 와중에도 이제 콜을 가로채기 했다라는 이것이 일부 사실로 밝혀지면서 요게 어떤 논란의 쟁점인 것이지 여러분께서 조금 핵심을 조금 잘못 잡으신 것 같아요. 지금 이거는 무료로 이용하는 승객하고 기사하고의 콜 호출 과정에서 일어난 이런 에피소드를 얘기하는 거니까 뭐 돈 내고 써라 이거는 핵심이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 카카오 없을 때만 해도 우리는 택시 정말 잘 살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제 카카오가 우리에게 오면서 카카오톡 뭐 정말 편리한 것도 사실이고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건 인정해요. 저도 카카오티도 보면은 정말 기사 앱도 정말 너무나도 잘 만들었기 때문에 독점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정말 편리하게 잘 만들어 놨는데 우리가 이거에 지금 제 꽤 우리가 넘어간 것 마냥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카카오가 없을 때도 우리 택시는 정말 잘 살았었는데 이제는 왜 우리 택시인들이 이렇게 전국 25만 택시인들이 이렇게 카카오한테 휘둘려야 되는 건지 저도 잘 모르겠고 일부에는 저도 그렇고 우리들의 책임도 있다. 마치 이제 카카오의 노예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 카카오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고 승객들도 당장 보세요. 카카오 없으면은 출근 시간도 불안하고 택시 미리 불러가지고 딱 자기들 시간이 앞당겨 줘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기사들의 인건비, 콜비, 노력, 시간 이런 거 우리 지금 일반 비가맹 택시들은 이거에 대해서 1도 지금까지는 보상 그러니까 노력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어요. 이것도 지금 간과되는 부분이고 제가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보도자료의 핵심 내용에서 제가 지금 일단은 짚어드리고 이걸 갈 건데 기사와 승객의 무료콜을 카카오에서 강조를 해요. 물론 맞아요. 저도 무료니까 쓰고 뭐 유료 멤버십도 몇 달 써봤고 저는 이제 가맹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만 무료라고 해서 뭐 진짜 요즘 아이들이 말하는 아닥하고 그냥 거기에 따라야 될까요? 그러면 승객들도 이건 무료인데 당연히 무료라서 쓰고 이게 무료니까 주는 어떤 혜택이 있는데 카카오가 도입되면서 승객 입장에서는 물론 편리함도 있겠지만 기사 입장에서는 그 잘난 무료 정책 때문에 아직까지도 콜비를 못 받는다. 이게 쟁점이죠. 보세요. 기사들이 처음에 가입자가 없을 때는 이 카카오 홍보해주며 이거 카카오의 발을 자처를 했는데 사실 거기서부터 잘못됐어요. 처음부터 콜비를 받았어야 돼요, 우리가. 1,000원, 2,000원 받을 수가 있는데 주간에는 1,000원, 야간에는 2,000원. 이 콜비를 못 받는 거에서부터 우리가 뭔가 첫 단추가 이렇게 첫 단추가 지금 제대로 안 껴진 거예요, 여러분. 첫 단추를 제대로 딱 껴가지고 옷이 딱 맞아야 되는데 첫 단추가 지금 이렇게 깨어졌다고요. 콜비를 받았어야 돼.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 핵심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는다. 자 보세요. 뭐 출근 시간에 콜을 불러가지고 손님한테 가죠. 뭐 2km, 3km 어떤 경우에는 5km 이상도 돼요. 그러면 참고 가요. 가는데 10분, 15분, 뭐 5분 걸립니다. 그런데 손님이 또 안 내려와. 거기서부터 대기를 하죠. 가는데 내 기름값 들었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캔슬을 놔버려. 그러면 그 승객도 당연히 페널티를 받겠지만 이거에 대한 뭐 취소 수수료라던가 이런 것들도 저는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다. 거기 가가지고 뭐 일정 이상 대기해야 되는데 그 조건도 굉장히 까다롭고요. 모르겠어요. 참 이런 것들이 우리가 손님이 노쇼를 내거나 하다못해 늦게 내려오면 거기서부터 일단 기분이 상하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이 플랫폼에서 어떤 호출이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콜비를 받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언급이 빠져 있다.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자, 그런데 가맹은 또 얘기가 다르죠. 가맹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 콜비를 정산을 받고 있어요. 자, 그리고 카카오의 입장 발표를 제가 읽어봤는데 무슨 기사들을 승차 거부의 원흉인 것 마냥 아직도 저렇게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기존의 기사들이 워낙 승차 거부를 많이 하고 단거리들을 뺀지를 나서 카카오가 짠 하고 등장을 해서 이거를 해결해 준 것 마냥 이렇게 또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더라. 그래서 너무 답답하고요. 아니 택시 기사들이 여러분 무슨 승차 거부만 하는 사람들입니까? 일부 기사님들이 승차 거부하고 뭐 이랬던 것도 사실이긴 한데 일부가 전부는 아니잖아요. 선량한 택시들이 훨씬 더 많고 대다수고 아니 무슨 택시 기사가 승차 거부의 어떤 그런 원흉이라도 된 것 마냥 저렇게 입장 발표를 한 것부터가 뭔가 되게 인간미가 없다. 지금 카카오가 누구 덕분에 이렇게 컸는데 입장 발표를 저렇게 하고 기사들을 위한다거나 어떤 기사들을 위한 어떤 같이 가려는 마음 이런 것이 전혀 배제되어 있는 입장 발표문을 발표했다. 자, 그리고 승객들의 불편 없는 빠른 배차를 했다라고 카카오에서 입장 발표를 그렇게 했는데 아니 어떻게 멀리서 배차된 택시들이 오는데 가령 죄송합니다. 오늘은 편집 없이 가야 되니까 그냥 이런 것들도 다 내보낼게요. 이거 전체 영상 제가 편집하면 시간이 또 너무 오래 걸리니까 지금 목도 좀 잠겨가지고 죄송한데 제가 원래 이런 거 다 편집을 하는데 물 좀 잠깐 마시겠습니다. 감기 기운 때문에. 그래서 자 보세요. 가령 신사역에 만약에 택시가 열 대가 있었어. 예전에 JTBC에서 우리 구혜진 기자님 방송한 거 1년인가 2년 전에
정말 카카오가 심할 때 여러 번 JTBC 방송 보셨을 분들 아실 텐데 기자님이 실제로 테스트를 했어요. 그래서 앞에 이제 핸드폰도 놓고 뭐 앞에 택시들이 쭉 있는데 콜을 불렀는데 역시나 가맹 택시가 멀리서 와가지고 남양주 가는 그 구혜진 기자님을 태워갔다. 뭐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이제 의혹들과 실제로 뭐 판명난 것들도 많이 있는데 일단은 뭐 그게 의혹이라면 의혹이고 뭐 사실이라면 사실이겠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제 일하면서 우리 기사들은 알잖아요. 아니 어떻게 멀리서 배차된 택시들이 오는데 손님들이 빠른 귀가를 할 수 있다라는 거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상식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런 거죠. 신사역에 강남구 신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택시가 만약에 빈 택시가 10대가 있어. 근데 요즘 이제 젊은 아가씨들도 그렇고 아무래도 좀 투명한 거 어떤 기사님이 몇 번 차를 탄 사람이 하고 이런 거는 좀 또 카카오가 굉장히 잘해요. 그리고 지금 어디를 이용하고 있고 카카오톡으로 이거 안심톡을 보내면 어머니나 가족한테 해서 나 지금 여기 가고 있고 이런 기사님하고 나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 남친하고도 이런 공유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뭐 이렇게 하는 걸 원해서 실제로 빈 택시들이 막 열 몇 대 있어도 콜을 부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희한하게도 거기 일반 택시들한테는 콜이 안 떨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봤고 최근까지도 이런 경우를 많이 봤는데 오늘 이 공정거래위원회 이 결과를 보니까 정말 뒤통수를 맞은 것 마냥 와 정말 이렇게까지 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정말 좀 배신감이 들더라고요. 자 그리고 카카오에서 또 얘기하는 게 수락률 하는데 결국에는 여러분 수락률이 조금 제가 나쁘게 얘기를 하면은 그냥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고 그냥 꼬봉이 되는 거죠. 수락률이 높다라는 거는 그냥 계속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계속 받아야지만이 왜 기사님들이 수락률을 왜 높일까요? 그 수락률이 높아야지 남들 없을 때 요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예요. 자꾸 카카오에서 시키는 걸 주는 대로 자꾸 꾸준히 일을 해야지 좋은 거를 주겠다, 당근을 주겠다라는 거는 뭐 이게 인생의 이치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저는 어떤 폄하하거나 이거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을 제시할 생각이 없어요. 이거는 당연히 수락률 높은 기사님들이 좋은 코를 가져가야 된다는 건 맞지만 오늘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이 수락률도 결국에는 거짓이었다. 네, 이런 얘기가 돼요. 결론은 그래요. 이 공정위 발표에 의하면 이거는 오늘 뭐 제 생각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고 공정위 발표를 보고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물론 수락률이 높아야 콜이 좋은 거는 다 알지만 수락률이 높아서 선량한 기사라고 표현을 했는데 아니 수락률이 높으면 선량한 기사인가요? 그럼 애초에 콜을 뿌릴 때 수락 거절 버튼을 두지 말았어야죠. 이거를 거절 몇 번 눌렀다고 해서 내가 콜을 고른 게 되는 건가요? 우리는 승차급을 할 수 없으니까 일반 길에서 손님이 타면 뭐 예를 들어서 뭐 도봉구 쌍문동 가주세요 하면 다 가잖아요. 그런데 콜이 쌍문동이 떴어. 거절 버튼이 뻔히 있는데 나는 거절을 누를 권리가 있죠. 이거를 여러 번 했다고 해서 콜을 골랐다? 그러면은 저는 선량하지 않은 기사인가요? 자, 아무튼 수락률이 높은 기사님들은 왜 그렇겠습니까? 수락률이 높아야 콜을 잘 받는다는 건 누구보다 아니까 그렇게 찬밥, 더운 밥 안 가리고 받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수락률도 결국에는 조작을 했더라. 카카오의 입장은 아니다라고 이제 정면 반박을 했고요. 전국 택시 기사님 25만 분 계시는데 이 중에 비가맹 기사가 대략 뭐 한 8, 90% 정도 육박을 하죠. 카카오 해명 자료를 읽다 보면 하나부터 열까지 가맹 편만 들고 있어요. 뭐 이건 이해해요. 팔은 안으로 굽을 수밖에 없으니까. 자 그런데 원래부터 멀쩡히 존재하던 콜비 어디로 갔냐고요. 이거를 서울시에서조차 이거 까버렸다. 그래서 딱 정관에다가 약관에다가 딱 박아놨어요. 이거를 콜비를 플랫폼 콜비는 받을 수 없게끔. 말도 안 되죠. 이거부터 바꾸서 시작을 해야지 누그러진 기사님들 마음이 조금 수긍이 될 것 같아요. 이걸 정당하게 받아야지 정말 손님들이 늦게 내려와도 그나마 조금 손님한테 더 많이 못할 것 같고 이거를 비밀로 해서 손님들이 더 늦게 나온다 그러면 이건 문제겠지만 최소한 콜비 정도는 받아줘야 된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손님들 픽업 시간, 기름값, 가스값, 승객 대기 시간 어디 가서 보상받냐고요.
그리고 이제 카카오에서 마지막 입장 발표문을 할 때 친절하게 마지막에 써놨더라고요. 행정소송을 이제 끝까지 할 거다라는 뉘앙스, 그리고 이제 이미지 회복을 할 거다. 그리고 공정위에서 발표한 거는 전부 다 사실이 아니다. 역시나 이제 자본주의 공룡다운 그런 입장 발표를 하셨고, 아니 차라리 이렇게 된 거 그냥 제 생각에는 기사님들의 피땀 눈물로 이만큼 같이 카카오가 성장을 해왔는데 잘못을 통감하며 앞으로 기사님들과 승객들과 머리를 맞대고 좀 더 발전하는 기업으로 도약하겠다. 약간 이런 뉘앙스로 하고 입장 발표는 조금 늦게 하셨으면 어땠을까라고 하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억울하다는 거를 당일날 딱 발표하고 우리는 잘못 없다는 스탠스를 취하셨어요. 자, 일단 여기까지 일단은 서두로 말씀드리고 오늘 이 보도자료의 핵심 쟁점 세 가지가 있는데 그걸 제가 먼저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 카카오가 가맹택시에게 콜을 몰아줬다. 그 다음에 뺏어줬다. 약간 이런 게 핵심이에요. 카카오티에 여러분 한번 호출해보셨나요? 배차 화면을 보시면 가맹택시는 콜비를 이제 승객이 내게끔 되어 있고 통상 이제 3,000원까지도 이렇게 이게 변동이 되고 그다음에 심야 탄력 호출제 실시로 특정 구간에서는 조금 더 승객이 많이 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승객 입장에서 일반 택시를 선택할 수 있는 화면은 조금 밑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 번 부르다 보면 일반 택시가 무료로 그냥 콜비 없이 부른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지금 핵심 쟁점은 손님이 콜비가 없는 일반 택시를 불렀는데 이 콜마저도 가맹한테 몰아줬다는 게 이게 또 핵심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서 가맹택시에게 우대를 펴줬다라는 건데 쉽게 말해서 독과점을 행사했다라는 거죠. 앞서 제 글에서 제 커뮤니티 글에서 소개해드렸듯이 미국 같은 경우가 이런 독과점에 대해서 굉장히 엄한 입장을 스탠스를 취하고 처벌도 굉장해요. 막 조 단위로 막 과징금을 매기고 미국 구글 같은 경우도 자사의 광고 시스템을 유리한 독점적 위치를 이용해서 광고를 독점하고 이런 것들이 미 연방정부로부터 제재를 받고 뭐 2차까지 지금 뭐 제소를 받고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세 번째 핵심 쟁점은 돈 안 되는 콜들은 비가맹한테 줘버리고 돈 되는 콜들만 가맹택시에게 우선 배차했다라는 것이 이것이 이제 세 가지 핵심 쟁점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시작하면서 이제 요런 얘기가 나와요. 시정명령과 가징금 요거까지 짚어드리고 오늘 보도자료 좀 보겠습니다. 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뭐 이런저런 단체한테 법 위반 사실을 시정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행정처분을 취하는 것이 시정명령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위반자에게 취하는 조치에는 고발, 그 다음에 과징금 부과, 그 다음에 시정조치, 시정조치에는 시정명령과 공고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경고 등이 있는데 시정조치는 원칙적으로 시정명령과 시정공고만이 해당되죠. 자, 그래서 제일 높은 거는 사실은 고발인데 이번에는 고발은 좀 빠지고 제일 높은 곳에서 두 번째 단계인 과징금까지 됐다. 뭐 일부에서는 과징금이 굉장히 좀 약하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글쎄요, 이것까지는 그냥 각자가 느끼는 부분이어서 제 의견을 생략하겠습니다. 자, 보도자료 보겠습니다. 어제죠. 2월 14일 화요일 날 12시에 이거를 발표를 했고요. 담당자들 이름 나와 있습니다. 제목: 자신의 가맹택시에게 콜 몰아준 카카오 모빌리티 제재. 은밀히 배차 알고리즘 조작하여 자사 가맹택시를 우대. 그동안 많은 기사들이 의혹으로만 가졌었던 것이 이제 사실로 드러난 거죠. 카카오는 당연히 아니다라고 하고요. 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 모빌리티가 카카오티 앱의 중형 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은밀히 조작했다. 중형 택시라는 거는 전체 택시의 90%를 차지하고요. 저처럼 일반 1600cc 예, 어떤 해당하는 그런 차량들을 말해요. 그래서 뭐 소나타가 됐던 어떤 그런 차량들을 얘기하고 아무튼 중형 택시 배차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택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알고리즘을 은밀히 조작해서 자회사 등이 운영하는 카카오 티블루 가맹 택시를 우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가징금 257억 원을 잠정 부과했다. 자, 여기서 별표가 나오죠. 카카오 티블루는 카카오 모빌리티의 100% 자회사인 KM솔루션,
대구 경북 외 지역과 카카오 모빌리티가 지분을 투자한 디지털 모빌리티 대구 경북 지역이 운영을 한다. 자, 별표 2개짜리는 가맹택시는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서 플랫폼 운송 가맹 사업자와 가맹 계약을 체결하고 일반 호출과 별개의 차별화된 가맹 호출 등을 이용하여 영업하는 택시다. 우리 개인 택시도 가맹 택시 있죠. 그다음에 일반 법인 택시에도 가맹 택시들 몇 대씩 있습니다. 자, 과징금 부과액은 2022년 말까지 잠정 매출액 기준이며 2022년 결산 및 최종 심의일까지 추가 매출액 등을 반영하는 경우 변동될 수 있다. 조금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얘기죠. 카카오 모빌리티는 자신의 가맹 택시 카카오 티블루 수를 늘리기 위해 카카오 티 앱의 일반 중형 택시 호출 중개 서비스에서 자신의 가맹 택시 기사를 우대하는 배차 행위를 하였다. 그렇겠죠. 당연히 가맹 택시가 늘어야지 매출도 늘고 그러면은 뭐 상장도 할 수 있겠고 여러 가지 거기에 따른 수수료들도 제반으로 취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빨리 호출이 돼야 되면 당연히 가맹 택시가 늘어나야지 카카오티가 추구하는 전략대로 갈 수 있는 거죠. 이 과정에서 기사들 간의 어떤 그런 알력 다툼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정말 왜 가느냐. 이제 초반에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고 이제는 뭐 다들 또 타성에 젖었다? 그냥 그러려니 하는 것 같아요. 이제는 뭐 너무 힘드니까 서로가 코로나 때로 특히나 너무 힘드니까 뭐 그럴 수 있다. 약간 이렇게 의견들도 좀 분분한 것 같고 자, 승객이 가맹 여부와 상관없이 일반 중개형 택시를 부르는 호출로서 가맹 기사와 비가맹 기사 모두 운송 서비스 수행이 가능했다. 자, 2019년 3월 20일 가맹 택시 서비스를 시작할 때부터 현재까지 가맹 기사에게 일반 호출을 우선 배차하는 방법으로 코를 몰아주거나 현재까지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수익성이 낮은 1km 미만 단거리 배차를 제외 축소하는 알고리즘을 은밀히 시행하였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지방 같은 데를 가 보거나 보면은 그리고 이제 제 지인도 뭐 카카오 티블루들 하시는 분들 계셨는데 보면은 우리가 평소에 콜에서 보이지 않던 그런 곳들 가령 뭐 천안이라든지 그냥 정말 우리가 딱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리고 기로 포인트가 아닌 곳에서 이제 콜이 좀 떨어진다든지 예를 들면 뭐 기본적으로 어디 지방에 가서 조금 대기하면은 가맹 택시한테는 이게 자동으로 뭐 일산이 됐건 파주가 됐건 콜들을 많이 받아서 왔다라는 거죠. 택시 오래 하면 알잖아요. 이것이 나는 못 받았는데 쟤는 받고 이러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의혹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로 인해서 가맹 기사의 운임 수입이 상대적으로 비가맹 기사보다 높아졌고 뭐 이건 당연하겠죠. 건수를 많이 처리하니까. 이는 비가맹 기사가 가맹 기사가 되려는 유인으로 작용해서 그렇죠. 매출 높다던데? 근데 사실 여기는 함정이 있죠. 개인 택시 같은 경우도 이제 8천만 원이 넘어가면은 일반 가세자가 되는데 대략 한 월 기준으로 500에서 550만 원 정도 하면 이것이 막 그 중간에 매출을 어느 정도 20%를 다시 뗐다가 뭐 중간에 뭐 15%를 주고받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매출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신경을 써야 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카카오 모빌리티는 자신의 가맹 택시 수를 쉽게 증대시켰다. 그렇죠. 카카오티 앱을 사용하는 기사 중 가맹 기사를 제외한 기사로서 가맹에 가입하지 않은 기사와 카카오티 블루를 제외한 우티 타다 등 가맹 기사를 포함. 자, 카카오 모빌리티가 일본 호출 시장에서 압도적인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압도적인 것도 사실이에요. 자신의 가맹 기사를 우대한 행위는 택시 가맹 서비스 시장으로 그 지배력이 전이되어 동시장의 경쟁을 제한하였고 그렇겠죠. 지금 2위가 우티가 SK에서 원래부터 우티가 되기 전에 SK에서 팀앱 택시 할 때부터 했는데 어느 순간 SK에서 발을 빼고 이게 우티로 넘어가게 됐죠. 뭐 이제 게임이 안 된다라는 거를 SK는 아마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좀 게임이 되지 않고 그리고 카카오 자체가 그 UI가 보면 굉장히 훌륭하게 되어 있어요. 기사 입장에서도 굉장히 편리하고 좀 뭐 좋은 거는 앱을 잘 만드는 건 사실입니다. 여러분 카카오톡만 보세요. 전 국민이 왜 이용하겠습니까? 저 같아도 카카오톡이 너무 잘 되어 있고 정말 우리가 궁금한 것들도 정말 잘 되어 있다. 자, 이는 다시 일반 호출의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였다.
택시 가맹 서비스 시장에서 카카오 티블루의 지배력이 크게 강화되었고 가맹 택시 점유율은 14.2에서 2년 만에 73%까지. 가맹 택시 모집이 어려워진 경쟁 사업자들이 시장에서 배제될 우려도 발생했다. 자, 일반 호출 시장의 지배력이 유지 강화되었고 이를 통해서 승객의 호출 수수료, 기사의 앱 이용료 인상 가능성 등이 높아졌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가능성만 있다는 거지 뭐 그럴 의도가 있는지는 모르는 거죠. 카카오 티블루 택시는 카카오 티 앱을 호출만을 정석적으로 수행하여 카카오 티블루 택시 수가 증가하면 다시 카카오 티 앱에 고착화되는 승객과 기사 수가 증가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그냥 카카오티에 올인을 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어떤 그런 두뇌 싸움으로 이끌어 간다라는 거죠. 카카오에 얼마나 똑똑하신 분들 많으시겠어요. 정말 그렇게 지금 되었죠. 자, 이번 조치를 통해 일반 택시 호출 시장 및 가맹 택시 서비스 시장에서 경쟁 촉진 및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되고 모빌리티 산업의 혁신과 역동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시정 조치는 카카오티 앱 배차 로직에서 차별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수락률에 기반한 배차를 하는 경우에는 수락률을 공정하게 산정하게 함으로써 콜 골라잡기 방지 등 택시 정책에 배치되지 않으면서도 기사들이 공정한 배차를 받게 되고 다양한 택시 가맹 서비스가 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 그러면서 이제 법 위반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일반 호출 서비스 카카오 모빌리티는 15년 3월부터 카카오티 앱을 통해 중형 택시를 호출하는 일반 호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자, 배기량 1600cc 이상의 5인승 이하 택시로서 전체 택시 23만 2만 대 중 22만 7천 대, 약 96%가 중형 택시입니다. 98%네요. 죄송해요. 안 보였어요. 우티 온다 등 지역 택시 앱 등등등 있지만 카카오는 9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압도적 사업자다. 자, 카카오 모빌리티는 19년 3월부터 자회사 등을 가맹 분부를 해서 카카오 티블루라는 가맹 택시를 모집 운영하고 있다. 뭐 우티, 타다라이트, 반반 택시 등 7개 브랜드의 가맹 택시를 운영하는 8개 강원병보 사업자가 경쟁하고 있고 이 중 카카오 티블루가 약 73%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행위 사실이 나와요. 카카오 모빌리티는 자신의 가맹 택시 수를 늘리기 위해 카카오티 앱 일반 호출에서 가맹 기사를 우선적으로 배치하거나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죠. 손님들이 일반 호출을 불렀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무료로 콜비를 안 내고 한다라는 건데 이것마저도 이제 뺏어갔다고 표현을 할게요. 이거는 그쵸 우선적으로 배차를 한 거니까 사실은 손님들도 이거를 몰랐을 거예요. 손님은 일반 택시를 불렀는데 가맹 택시가 오면 그냥 타고 저 같은 경우도 여러 번 불러봤는데 일반 앞에 분명히 빈 차들이 많았음에도 정말 여러 번 멀리서 이렇게 왔는데 멀리서 오는 거 딱 보고 저는 느꼈죠. 아, 이거는 가맹이구나 하면 여지없이 법인 가맹이 됐든 개인 가맹이 됐든 가맹이 왔었다.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이 가맹 기사를 우대했다고 해요. 자, 여기서부터 잘 보세요. 카카오 모빌리티는 가맹 택시 서비스를 시작한 19년 3월 20일부터 20년 4월 중순경까지 픽업 시간 ETA라고 하는데 Estimated Time of Arrival이라고 하는데 그냥 우리가 어떤 뭐 비행기나 기차나 이런 거를 탈 때 도착되는 어떤 임무가 수행되는 예정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략 뭐 10시쯤에 이게 마무리될 것 같다는 ETA가 가장 가까운 기사에게 배차되는 로직을 운영하면서 가맹 기사가 일정 픽업 시간 내에 존재하면 예를 들어 6분이라고 하면 가깝게 있는 비가맹 기사보다 우선 배차였다. 그러니까는 먼저 우선권을 준 거죠. 자, 그러니까 보세요. 손님이 콜을 불렀으면 비가맹, 가맹, 비가맹이 있는데 예를 들면 비가맹이 2분 거리에 있고 비가맹이 4분 거리에 있고 가맹이 6분 거리에 있는데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거는 저도 여러 번 경험했어요. 앞에 택시가 없으니까 저는 당연히 이제 콜을 불렀을 텐데 갑자기 빈 차등이 왔는데 배차가 된 상황에서 이 기사님이 오고 있는데 이 양아치 같이 이거를 얌체처럼 양아치라고 하면 좀 그렇고 얌체처럼 이렇게 빈 차가 온다고 해서 탈 수 없고 어쩔 수 없이 기다려야 돼요. 손님 우리 이렇게 가다 보면 분명히 저 사람 택시 탈 것 같은데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거는 뭐냐면 저하고 같은 마음일 거예요. 배차가 됐기 때문에 오고 있는 기사님하고 취소하면 이게 조금 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느낌이고 요거 이해되시죠? 이 그림. 그래서 2분 4분을 제끼고 6분짜리가 결국에는 우선권을 따내는 그런 느낌입니다. 잠깐 물 좀 마실게요. 오늘은 편집 없이 가니까 제가 물을 좀 마시겠습니다. 목이 좀 잠겨요.
자, 그래서 가맹기사 우선 배차 행위는 카카오 모빌리티의 가맹 택시 수를 늘리는 확실한 사업 확대 수단이었다. 그렇겠죠? 야, 우리 콜 잘 받아. 뭐 이렇게 하면서 들어와 이렇게 됐겠죠. 임직원들도 이를 인식하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자, 그래서 카카오 모빌리티의 가맹 택시 관련 내부 자료까지 이렇게 이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와, 이렇게 확실하게 했네. 약간 조사. 와, 대단한데. 그러면서 이제 내부 자료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뭐 카카오 뭐 내부 자료니까 뭐 카카오티에서 뭐 대화를 나눴던 그런 내용이겠죠. 그래서 뭐 요건 한번 읽어 보시고요. 자, 수락률을 이용해서 우선 배차 행위. 자, 이제 수락률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수락률은 기사가 수락한 콜카드 수를 기사가 수령한 콜카드 수로 나눕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100개를 받았는데 10개를 수행했어. 그러면 수락률은 10%가 돼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거는 참 우티가 굉장히 투명한 게 우티는 이거 굉장히 투명하게 보여줘요. 그래서 참 우티가 어떻게 보면 좋은 시스템도 있고 안 좋은 시스템도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기사가 됐든 손님이 됐든 안 좋은 시스템이 많았으니까 카카오한테 밀렸던 거 아니겠습니까? 자, 내용 한번 볼게요. 카카오 모빌리티는 위 가맹 기사 우선 배차 로직을 변경해서 20년 4월 중순경부터 현재까지 수락률이 높은 가맹 기사가 비가맹 기사보다 더 많은 배차를 받을 수 있도록 수락률이 40% 또는 50% 이상인 기사만을 대상으로 인공지능이 추천한 기사를 우선 배차하였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가맹 기사를 이렇게 우선 배차 ETA 기준으로 하다가 2020년 4월경에 40에서 50% AI가 우선하는 가맹한테 주고 나서 이제 실패 시에 ETA를 했다. 결국에는 이제 가맹한테 우선권을 줬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나 수락률 기준은 비가맹 기사에게 구조적으로 불리하게 설계돼요. 그렇죠. 우선권을 먼저 따내니까 당연히 불리할 수밖에 없죠. 그 결과도 평균 수락률이 가맹 기사는 약 70에서 80, 비가맹은 약 10%인 바 카카오 모빌리티는 두 기사 그룹 간의 수락률에 원천적으로 차이가 있음을 사전에 인지하고 이를 의도적으로 이용하였다. 이처럼 수락률 조건을 설정해서 은밀히 배차 방식을 변경한 것은 기존에 시행하던 가맹기사 우선 배차 방식에 관한 의혹이 택시기사들 언론을 통해 제기되었고 내부적으로도 공정위에 적발될 것을 우려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제 내부적으로 한 대화 내용 가맹기사 우선 배차하는 거 알려지면 공정위에 걸린대요. 이 임원이 걱정하던 부분이에요. 개발자도 그렇고 가맹 와치타워방에 계신 분들이 그래서 다들 우려했던 것 같아요. 이런 거를 또 대화를 나눴다고 해요. 자, 카카오 모빌리티는 AI 추천 우선 배차 방식을 도입하기 전에 서울 지역에서 동 배차 방식에 의한 배차 건수가 가맹 기사와 비가맹 기사 간 얼마가 차이가 나는지 테스트를 하는 등 치밀하게 준비하였다. 테스트 결과 가맹 기사에게 약 73%, 비가맹 기사에게 약 27% 배차되었으며 약 7대3 비중으로 그보다 더 7.3대 2.7 비중으로 가맹한테 몰아줘. 이 정도면 몰아줬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가맹 기사에게 매우 유리함을 확인했다. 또한 서울 지역에서 운임 수입을 분석한 결과 가맹 기사 운임 수입이 비가맹에 비해서 103에서 149% 수준임을 확인하였다. 자, 그러니까는 결국에는 파이는 정해져 있는데 이렇게 가맹들이 149% 가져갈 동안 일반 택시들은 49% 감소했겠죠. 그래서 수입이 절반으로 줄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자료 나와 있고요. 또한 카카오 모빌리티는 20년 8월 말 코로나19 확산으로 호출 수요가 감소해서 비가맹 기사의 수락률이 높아져 자신의 가맹 기사 우선 배차 감소가 우려되자 욕하면 안 되니까. 네. 종전의 배차 수락률 기준 40%를 50%로 상향하는 조정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참 육두문자가 나오죠. 자, 가맹기사의 1km 미만 단거리 배차 제외 축소 행위 이거 한번 볼게요. 카카오 모빌리티는 자신의 가맹기사 운임 수익 극대화를 위해 단거리 배차를 기존보다 덜 수행하도록 가맹기사에게 운행거리 1km 미만 호출의 배차를 제외하거나 축소하였다. 이 정도까지. 자, 20년 2월부터 4월 중순경까지 수익성이 낮은 1km 미만 배차에서 가맹기사를 제외하였고
20년 4월 중순경부터 현재까지는 가맹 기사를 대체적으로 배차를 받는 AI 추천 우선 배차에서 1km 미만 배차를 제외해서 가맹 기사가 이 호출을 덜 받게 하였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굉장히 가맹 택시들이 꾸준히 일을 많이 한다라고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가맹을 뭐 미워하고 저는 그런 건 없지만 그래도 가맹들만 이렇게 막 콜을 막 다닌 거 보면 때로는 좀 얄밉기도 하죠. 가맹들만 막 예약 택시 특히 코로나 때. 그리고 이제 손님들이 많을 때는 또 가맹 택시들이 탈퇴 러시들이 있었어요. 이때는 또 일반 기사들이 또 콜을 이렇게 골라 잡을 수 있으니까. 근데 참 골라 잡는다는 표현이 기사들한테 굉장히 불리한 용어예요. 골라 잡는다라는 것보다는 그냥 수락하고 거절이 있는데 콜을 거절했다라는 표현이 좀 맞는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차별 취급 해당 여부. 카카오 모빌리티는 가맹 기사와 비가맹 기사 구분 없이 동일한 조건으로 배차하여야 하는 카카오티 앱 일반 호출 배차에서 부당하게 비가맹 기사에 비해 가맹 기사를 우대하여 배차하였다. 자, 가맹 기사는 가맹 계약에 따라 가맹 호출을 추가적으로 수행할 뿐 카카오팁 일반 호출에 대해서는 비가맹 기사와 마찬가지로 카카오팁 기사용 이용 약관에 따라 그 이용 조건이 동일하다. 여기 지금 핵심이 나오고 있죠. 결국에는 승객들이 부르는 일반 호출 자체가 비가맹 기사와 가맹 기사가 동등한 어떤 지위가 있어야 돼요. 이게 무료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뭐 제 구독자님도 그렇고 다른 분이 아니 니네 돈 내고 써, 이거는 이치에 맞지 않는 거죠. 이거는 원래 이 카카오에서 무료를 표방했고 이용 약관에도 이용 조건이 동일해요. 저처럼 비가맹이나 가맹 택시들이 동일한데 여기서도 그 동일함이 실제는 아니었다. 그러니까는 사실은 이제 가맹 택시들은 전천후였던 거죠. 자기들 가맹 호출도 먹고 일반 호출도 먹고 다 먹은 거죠. 자, 한편 가맹 기사가 비가맹 기사와 달리 일반 호출에 대해서 목적지가 미표시되는 자동 배차를 시행하는 것은 카카오 모빌리티 사업적 선택일 뿐 기사들에게 동등하게 배차해야 할 일반 호출 배차에서 가맹 기사를 차별 취급할 정당한 근거가 될 수는 없다. 그렇죠? 자, 네 번째 경쟁 제한 효과가 나옵니다. 택시 가맹 서비스 시장의 경쟁 제한 효과. 호출 운행 수 및 운임 수입 차이. 자, 가맹과 비가맹. 뭐 이렇게 요거는 뭐 이렇게 당연히 수입이 많은데 약 2.2배 정도 비가맹보다 가맹이 높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는 2배 이상 더 벌어간 셈이죠. 그리고 조금 안 좋게 얘기하면 다 벌었는데 그것을 인마이 포켓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결국에는 제주는 누가 부리고 뭐는 했다는 말처럼 결국에는 거기서 좀 과대 계상된 부분들이 수수료로 카카오의 주머니로 많이 들어갔다. 자, 카카오 티블루 가맹택시 수 및 점유율 증대. 가맹기사 5대 배차는 가맹기사 호출수와 운임 수입을 높여 카카오 티블루 가맹택시 수를 단시간에 급속도로 증가시켰으나 주요 경쟁 사업자의 가맹택시 수는 감소하는 추세이며 그렇겠죠. 하나가 늘면 하나가 줄 수밖에 없겠죠. 이들의 점유율도 대부분 하락하였다. 카카오 택시 이거 보고 좀 놀랐는데 19년 말 1,500대에 불과했는데 20년 말 18,800대. 사실은 여러분 카카오티가 티블루가 코로나의 굉장한 수혜자예요. 19년도 말에 이제 코로나19가 왔잖아요. 그러면서 2000년이 들어서 이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정말 이동도 못하고 막 저 락다운 돼가지고 다 막 집에 있고 이럴 때 사실은 가맹 택시들이 정말 많이 늘어났어요. 51%나 늘어났고 이때 18,000대 와 어마무시했죠. 그리고 현재는 이거에 또 더블 36,000대가 증가했다. 자, 택시 가맹 시장 서비스에서 서비스 시장에서 경쟁 사업자가 배제되거나 배제될 우려가 있고 택시 가맹 서비스의 다양성이 감소되고 가맹료 인상, 가맹 호출 수수료 인상 등의 우려가 발생하였다. 그렇죠. 이건 아직 되지 않았지만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일반 호출 시장의 경쟁 제한. 주로 카카오티 앱 호출만을 수행하는 가맹 택시 수가 증가함에 따라 그 네트워크 효과로 카카오티 앱에 고착화되는 승객과 기사의 수를 증가시켜 그렇죠. 쉽게 말하면은 그냥 여기에 노예가 됐어요. 저 같은 경우도 카카오 없으면 일이 안 되고 출근 시간에 제가 최근에 3일 정도 일해봤잖아요. 우티는 아예 울리지도 않고요.
지방에 뭐 경기권 계신 분들도 우티는 아예 키지도 않는데요. 콜이 아예 울리지가 않아서. 그만큼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카카오를 부르고 있고 카카오가 없으면 일이 안 될 정도로 이렇게 됐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잘못도 아니고 누구의 잘못도 아니에요. 그냥 카카오의 어떤 이런 철저한 전략이 어떻게 보면 성공을 한 거죠. 그래서 시장 지배력이 이렇게 높아졌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한 카카오 모빌리티 일반 호출 시장에서 압도적인 지배력을 이용해서 승객의 호출료와 기사의 수수료를 인상할 우려가 있다. 뭐 이거는 그러면서 톡방 대화 내용에 이런 게 있었대요. 내년에 법 개정되고 플랫폼 인정받으면 플랫폼 수수료 맘대로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실제로 카카오 모빌리티는 21년 8월 초 승객의 스마트 호텔 요금을 인상한 사실이 있고, 그렇죠. 21년 3월 기사에게 월 이용료를 내면 호출에서 일부 혜택을 주는 프로 멤버십을 출시했다. 이때도 참 말 많았어요. 카카오에서 좀 간을 봤는데 99,000원이라는 99,000원인가? 아무튼 6만 원인가? 아무튼 약간 언론에 조금 흘렸어요. 그래서 이때도 참 말이 많았죠. 아, 이게 이제는 돈을 내야지 쓸 수 있다라고는 하면서 또 발빠른 일부는 프로 멤버십에 가입을 해서 했고 이때 아마 우리 우베라고 하거든요. 택시에서 우선 배차를 3개까지 줬다. 근데 우베도 참 말이 많은 게 우선 배차를 처음에는 이제 구 단위로 줬어요. 구 단위로 주고 뭐 서울 광진구, 강동구, 뭐 중구 이런 식으로 주고 뭐 인천 같은 경우도 뭐 이추홀구, 부평구 이런 식으로 주다가 프로 멤버십이 최근에는 이제 하나로 줄면서 정말 동 몇 동까지 뭐 자양 1동, 2동 뭐 이렇게 천호 1동, 2동 이런 식으로 하게끔 이렇게 바뀌었다. 현재는 39,000원이죠. 그래서 스마트 호출 수수료 인상은 택시단체 등의 반대로 잠시 시행하다가 철회를 하였고 기사의 프로 멤버십 이용료는 현재까지도 시행 중이고 활발하게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뭐 이거에 뭐 혜택을 본다라는 분도 많이 계시고 별로다라는 분도 조금 의견들이 조금 갈리는 편이에요. 자, 다로 넘어가기 전에 잠깐 제가 목이 잠겼으니까 또 물을 잠깐만 좀 마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편집이 없어요. 이걸 제가 편집까지 하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오늘만은 편집이 없습니다. 지금 사실은 코맹맹이 쏠가 나는데 차마 코는 제가 여러분 앞에서 못 풀겠어요. 그래서 최대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카카오 모빌리티는 수락률 기반 배차가 수락률이 높은 기사를 우대함으로써 승객과 기사의 매칭률이 증대하여 승객의 배차 대기 시간이 줄어드는 소비자 후생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참 이거 아니죠. 이거 왜 아니냐면 승객의 대기 시간이 늘어나죠. 멀리서 지금 아까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2킬 앞에 2분 거리, 4분 거리에 비가맹을 제끼고 가맹이 오는데 어떻게 승객의 배차 대기 시간이 줄어듭니까? 아니죠. 그러나 수락률 기준 우선 배차는 통상 더 먼 거리에 있는 택시가 배차됨으로써 오히려 승객이 택시 기다리는 시간이 늘어나고 그렇죠. 여기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택시도 더 먼 거리를 이용해야 되므로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가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그렇죠. 택시도 이 수락률을 높이려고 택시들이 막 3km, 5km 차 콜도 막 받아 제끼면 결국에는 그 피해는 오롯이 승객, 그다음에 이것도 멀리서 수행해야 되는 기사도 손해. 전부 다 결국은 손해를 보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적용 법조하고 조치 결과 보겠습니다. 적용 법조.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중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 방해 행위 뭐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차별 취급 행위, 거래 상지위 남용 행위. 조치 결과는 시정 명령과 가징금 257억 원을 잠정적으로 부과했다. 자, 그러면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카카오 모빌리티는 시정 명령에 따라서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카카오티 앱 일반 호출 배차 알고리즘에서 차별적인 요소를 제거한 이행 상황을 공정위에 보고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의의 및 향후 계획. 이 사건은 특정 시장의 지배력을 이용한 자사고대를 통해 다른 시장으로 지배력을 전이하여 경쟁력을 제한한 행위가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해당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그러면서 이제 네이버 쇼핑 건의 경우도
이제 이 오픈마켓 시장의 경쟁을 제한한 행위를 법 위반으로 판단한 적이 있어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1년 1월 달쯤에. 그래서 고법 판결에서도 공정위가 승소했다. 또한 플랫폼 사업자가 서비스 이용 조건에 관한 알고리즘을 차별적으로 설정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 이번 조치를 통해 택시 호출 시장 및 택시 가맹 서비스 시장에서 경쟁 촉진 및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되고 모빌리티 산업의 혁신과 역동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시정 조치는 카카오티앱 배차 로직에서 차별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수락률에 기반한 배차를 하는 경우에는 수락률을 공정하게 산정하게 함으로써 콜 골라잡기 방지는 택시 정책에 배치되지 않으면서 기사들이 공정한 배차를 받게 되고 다양한 택시 가맹 서비스가 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는 행위야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계획이다. 그래서 참고 자료 4가지를 냈습니다. 자, 참고 1 볼게요. 관련 시장 개요. 일반 호출 시장은 앱을 통해서 일반 중형 택시를 호출하는 중개하는 시장을 말한다. 그래서 뭐 이렇게 있고 요거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계속 다들 아시는 내용이어서 요거 한번 보시면 되고, 자, 택시 가맹 서비스 시장. 택시 가맹 서비스 시장은 택시 가맹본부가 택시를 가맹점으로 모집해서 가맹 택시를 운영하는 시장을 말한다. 그러면서 뭐 이렇게 있습니다. KM 솔루션부터 뭐 우티, 뭐 코나투스 쭉쭉 있고 진모빌리티, 뭐 스마트 인천콜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참고 자료. 카카오 모빌리티의 택시 호출 서비스 개요. 카카오 모빌리티가 운영하는 서비스에는 중형 택시가 수행한 호출에는 일반 호출과 분류 호출이 있으며 이 사건 콜 몰라 중에 있는 일반 호출에서 발생했다. 그렇죠. 아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일반 호출에서 가맹 호출이 콜을 이렇게 뺏어가는 그런 행위들. 그러면서 이제 중형 택시는 무료고요. 카카오 티블루는 가맹 택시를 부른 호출로서 호출 수수료 3,000원까지 부과된다. 자, 가맹 택시는 중형 택시 기사로서 비가맹 기사와 동등하게 호출료를 수행하면서 병행적으로 가맹 기간에 따른 가맹 호출을 추가 수행한다.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조금 어이가 없는 거는 뭐냐면 카카오 가맹들이 사실은 우티나 뭐 온다 이런 거를 또 해요. 하는데 반대적인 거는 또 못하게 막아요. 이것도 좀 그래서 이거는 뭐 자기네들 약간이라고 하는데 이게 걸리면은 또 뭔가 이제 그 계약이 카카오티 어플을 막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이렇게 하는 게 맞는가 싶다가도 그러면은 자사 가맹 택시들도 다른 콜 쓰면 안 되지 않나요? 그런데 자사 가맹 택시들도 정말 너무나도 당연하게 손님 입장에서 OT콜을 불렀는데 카카오 가맹 택시가 오면 좀 싫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이런 좀 말이 안 되는 게 또 있다. 자, 카카오 모빌리티가 콜 몰아주기 행위가 적용된 일반 호출은 아래와 같이 무료 일반 호출, 유료인 스마트 호출, 기업 고객 상대로 한 B2B 호출이 포함되어 있다. 자, 세 번째 참고 자료. 카카오 모빌리티의 택시 가맹 사업 추진 경위. 뭐 이거는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대구 경북 지역은 어떻게 됐고, 자, 참고사 가맹 및 비가맹사 간 배차 방식 및 수락률 차이 개요. 가맹 기사와 비가맹 기사 간 수락률 콜카드 수 및 수락률 산정 방식의 차이로 구조적으로 콜 수락률의 차이가 발생한다. 자, 여기서 전 정말 배신감을 느꼈던 자료가 참고사였어요.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가맹 기사는 자동 배차되고 목적지가 미표시되죠. 그래서 이제 콜카드에 대해서 별도로 거절하지 않으면 5초까지 기다려주는데, 자 보세요. 비가맹, 저 같은 비가맹들은 별도로 수락 버튼을 눌러야 배차돼요. 이것까지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는 뭐 카카오티 하면서 콜이 딱 뜨면은 뭐 광진구 자양동이다. 그러면 제가 수락 누르면 가는 거고 거절 누르면 안 가는 거예요.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갓등을 끄고 빈차등을 끄고 막 골목에서 받았다 그러면 이거는 위법한 행위가 맞죠. 왜냐하면 빈차 소등 단속이 되는 거니까. 그럼 대부분 이제 빈차등 켜고 콜 켜놓고 하면서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요게 문제예요. 콜카드를 이제 발송을 하는데 AI 추천은 한 개 호출에 대해서 한 명의 기사에게 한 개의 콜카드를 발송하는데, 자, 한 명의 기사가 수락할 때까지 최대 35초 동안 80개의 주차
콜카드가 발송된다. 이거는 가맹이나 비가맹이 동일하죠. 자, 여기서 보세요. 수락률 산정 방식. 이건 아까 말씀드렸죠. 3초에서 5초까지나 기다려주고 뭐 콜 맞춤 버튼까지 눌러주니까 엄청나게 기다려주는데, 자, 비가맹은 수락 버튼을 눌러서 수락한 콜카드를 제외하고 별도로 거절하지 않은 콜카드는 모두 거절로 가져간다. 자, 여기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아예 콜카드가 보이지도 않아. 카카오티하고 그냥 없어져. 그런데 저는 이게 목적지가 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까지도 수락률에 반영이 되면 당연히 제 수락률은 나도 모르게 막 내려가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대체적으로 가맹 기사는 한 개 호출에 대해 한 개의 콜카드를 수령하는 AI 추천 우선 배차로 배차받고, 자동 배차로 수락률이 높은 가맹 호출도 수락률 산정에 포함된다. 대체적으로 비가맹 기사는 한 개 호출에 대해 여러 명의 기사가 콜카드를 수령하는 ETA 기준 배차로 배차받는다. 자, 여러 명의 기사가 콜카드 수령 시 한 명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불수락으로 간주된다. 이것도 웃겨요. 아무튼 뭐 수락률이니까. 자, ETA 기준 배차에서는 부득이한 경우에도 거절로 간주되어 비가맹 기사의 수락률이 구조적으로 낮다. 그렇겠죠? 자, 1초 간격으로 3개의 콜카드가 발송되는 상황에서 최초 기사가 잠깐만요. 저 이게 안 보이니까 저를 조금 위로 올릴게요. 통상 수락에 필요한 3초 시점에 수락하더라도 평균 수락률은 33%다. 자, 보세요. 손님이 이제 호출을 했어. 근데 3초 시점에 수락을 했고 이거를 받지 않으면 거절로 간주된다. 그래서 평균 수락률은 33%다. 카카오 모빌리티가 가맹 기사의 수락률을 50% 이상으로 관리한 반면 비가맹 기사에게는 수락률 기사 우선 배차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도 수락률 차이에 기여했다. 그렇죠. 사실은 공공연히 기사들이 알았어요. 콜을 정말 받으면 생각 없이 계속 받으면 모의를 계속 준다.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죠. 꾸준히 한 사람한테 이쁜 미운 자식한테 떡 하나 더 주는 건 아닌 표현인 것 같고, 아무튼 뭐 이쁘니까 더 이렇게 많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17페이지로 여러분 일단 내용은 정리하고, 자, 2부에서는 이제 카카오에서 어떻게 입장을 정리했는지 제가 그 부분을 요약해 드릴게요. 네, 여러분, 카카오에서 이렇게 당일날 이렇게 따박따박 정말 반박을 잘 했어요. 당연히 뭐 엄청난 뭐 연구를 하고 어느 정도는 이거에 대해서 조금 반박 자료를 미리 갖고 있지 않았느냐라는 생각도 들고, 여기는 당연히 뭐 큰 돈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또 소송까지 하려면 천문학적인 비용이 카카오에선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쉽게 말해서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인간미는 없다. 몇백억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인간미가 없고, 뭐 죄송 이런 표현도 아니고 그냥 유감이에요. 죄송하다고 하는 순간 뭔가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죄송하다고는 섣부른 판단일 것 같아요. 이 카카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당연히 행정소송을 할 수밖에 없고 그거에 대한 결과를 최대한 지리멸렬하게 좀 끌고 가겠죠. 카카오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모르겠어요. 60일 이내에 이거를 이제 카카오에서 어떤 입장 발표를 하게 되어 있는데 어떤 결과를 내릴지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아요. 뭐 목적지를 미표시한다, 뭐 일반 가맹콜을 없앤다라고 하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일반 콜을 쉽게 없앨 수는 힘들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아니면 전체 유료화로 간다? 그러면은 뭐 말 그대로 뭐 얼마 일정 부분 내고 유료화로 가야 된다는 것인데, 일단은 어떤 결과를 낼지가 기추가 두목되면서 이 자료를 봤더니 결국에는 야, 우리 잘못 없어라는 얘기를 하나같이 하고 있다. 한번 볼게요. 카카오 모빌리티 배차 로직은 가맹 우대 아닌 소비자 우대, 승객 편익 외면한 판단의 유감. 자, 여기서 승객 편입이라는 그 몇 천만, 아마 2천만인가 3천만 이상, 그러니까 전 국민의 절반 이상이 카카오티 앱을 깔았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여기서 승객을 조금 이제 타겟팅으로 내세우게 되죠. 그래서 AI 배차 로직이 승차 거부 완화해 승객의 빠른 기가 도운 효과로 데이터로 증명. 그러면서 처음부터 이제 이 택시 기사들을 까죠. 승차 거부, 도대체 아니 우리 택시가 얼마나 승차 거부했다고. 지금 이것도 뭐 택시 대란일 때나 뭐 일부 기사들이 했겠지만 지금같이 빈 차들 많을 때 어서 오십시오죠. 지금
어제도 제 구독자님 댓글 달아주셨는데 지금 모범 택시들 말도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뭐 가맹 택시 분들하고도 물론 제 구독자님하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정말 하루에 2만 원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무슨 승차고부 얘기가 갑자기 나왔어. 이거는 진짜 전국 택시기사한테 똥을 던지는 거죠. 야, 니네 택시들 승차거부 했잖아. 그래서 우리가 짠 하고 나타났잖아. 그래서 지금 손님들 그동안 승차거부에서 얼마나 힘들었니? 지방 승차거부 있나요? 이것도 일부 지역만 이런 일부를 전체인 것 마냥 해석하는 것도 문제다. 아무튼 그래서 승차거부 그다음에 손님들이 그동안 불편했다. 그래서 우리가 짠하고 나타나서 이거 해결했잖니 이거거든요. 네, 콜 골라 잡아도 택시기사에게 기계적 평등 배차 여부만 중요시. 그치. 우리 왜 평등해야 돼? 예를 들면 선생님이 말로 선생님이 왜 말로만 평등한다고 하면서 쟤만 이뻐해요. 쟤 공부 잘하니까 쟤 열심히 내 수업 들어주니까 쌤 입장에선 당연히 쟤 이뻐야 되는 거 아니야? 쟤는 내 수업 한 번도 안 빠지고 내가 시키는 거 숙제 다 해오는데 이렇게 말하면 할 말 없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성실히 콜 수행한 기사들의 노력도 애만한 결정. 사실은 성실한 게 아니고 그냥 바보처럼 묵묵히 그렇죠. 성실한 거죠. 그냥 이걸 해야지 한 푼이라도 더 버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이 기사님들은 잘못이 없어요. 이렇게 해야지만이 콜을 잘 받는다는 걸 이미 공공연히 오늘처럼 이렇게 공정위의 발표가 나오지 않아도 이미 알고 있었다. 저도 알고 있었고요. 자, 사안별 입장 차이가 크다. 승객의 기가 돋고 성실히 수행하는 택시기사 권익 보호기 위해 적극 소명할 것. 가맹 택시의 편에 서겠다라는 거죠. 사실은 뭐 이 카카오티가 비가맹 택시들의 편에 설 이유는 없는데 그런데 여기서 하나 도의적으로 빠진 것이 있다. 카카오티 누구 때문에 컸나요? 전국 25만 택시들이 물론 무료니까 뭐 장거리도 저 같은 경우도 카카오 덕분에 장거리 정말 수없이 많이 갔던 것도 사실이에요. 많이 갔던 것도 사실이고 카카오 덕분에 편하게 일했던 것도 사실이고 지금껏 무료로 이용했던 것도 사실이나 글쎄요. 이거를 성실히 수행하는 가맹들 기사님들만 성실히 했다? 그럼 나머지 기사들이 정말 그야말로 콜비도 못 받고 이게 핵심이에요. 콜비도 못 받고 참 웃음밖에 안 나오는데 그 카카오티가 이렇게 확장을 해 나갈 때 나머지 대다수의 이 비가맹 기사님들이 어떤 그런 노력은 여기에서 보이지 않는다. 그렇겠죠. 이건 당연히 뭐 몇백억이 왔다 갔다 하는 자료니까 거기에서 우리를 올릴 만한 건 없는데 사실은 여기서 조금만 더 생각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카카오의 편에 설 수 있게끔 해야죠. 저 같은 경우도 만약에 카카오 덕분에 정말 매출도 많이 했고 택시하면서 카카오가 있었고 정말 카카오 도움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사실은 누군가한테 등을 돌릴 때 하나가 치명적이면 등을 돌리잖아요. 근데 저는 카카오한테 등을 돌린다 이렇게는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직도 카카오를 쓰고 있고 아직도 저는 카카오는 탈퇴하는 거는 꿈에도 생각 안 해봤고 카카오가 있어야 일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닌 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카카오에서만 뭐 일할 때 카카오 쓰고 카카오 이거 이렇게 잘못됐어 이게 아니라 제가 일반 비가맹 택시 기사 입장에서 이거 서운한데 나는 비록 무료로 지금 저는 프로 멤버십도 안 하고 무료 사용자거든요. 무료 사용자긴 한데 지금 카카오 너희 누구 때문에 이만큼 컸어. 근데 갑자기 나를 내쳐?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아까 한 두세 시간 정도 일하고 왔는데 손님이 이제 자기 후배 뒤에 태우고 제 옆에 타고 가시면서 막 저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사가정역 가시는 분이셨거든요. 근데 나이가 이제 50대 후반이신데 주차 용역 뭐 그런 관리 이런 회사를 하시나 봐요. 그러면서 본인이 이제 그 회사를 엄청 키워주고 초창기 멤버부터 했는데 제가 막 얘기를 잘 들어주니까 2월 달에 사표를 던졌고 이제 그만둔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갑자기 막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좀 짠했어요. 아, 이게 이런 마음이겠구나.
저도 지금 사실 이런 마음이거든요. 저도 승객들 빨리 가는 거에 도왔죠. 왜 안 도왔겠습니까? 그런데 한편으로는 좌절도 많이 했어요, 카카오. 왜 그런 줄 아세요? 눈앞에서 손님이 이런 적도 있어요. 자, 손님이 만약에 탔어. 근데 손님이 목적지가 변경되거나 잘못 다시 부를게요 하고 손님은 이미 탔는데 기사님 잡으세요 하고 벌써 몇 년 전 얘기예요. 몇 년 전 얘기인데 참 저도 모를 때 이게 카카오가 진짜 이게 진짜로 찐으로 콜이 뿌리는 게 아니구나라고 느낀 게 그런 거였단 말이죠. 기사님 바로 잡으세요. 알겠어요. 예를 들면 손님이 뭐 연신내 가는 손님이었는데 갑자기 뭐 하남시를 간대. 그럴 수 있잖아요. 홍대에서. 그러면은 기사님이 잡으셔야 돼요 하고 불렀는데 콜이 안 떠. 근데 손님이 그래요. 딴 택시가 잡았네. 취소. 그 손님도 잘 몰랐던 거죠. 그리고 기사님 다시 부를게요. 빨리 잡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막 이제 콜 수락하려고 닦고 있는데 안 떠. 또 딴 택시가 잡아. 참 그런 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정말 너무 에피소드 너무 많죠. 뭐 저번에도 뭐 남양주 오남은 아니고 어디 천안 쪽 어디였던 것 같은데 천안 어디 가는 콜을 잡아서 딱 도착을 했는데 손님이 전화 안 나오고 전화를 계속 안 받고 끊어요. 계속. 그래서 계속 전화했죠. 그랬더니 그 손님 말, 저 지금 가고 있는데요라고 하시길래, 네? 가고 계시다고요? 기사님이 있어. 그래서 정말 죄송한데 제가 이거 오지랖이긴 한데 기사님 좀 통화 가능할까요? 해서 기사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근데 기사님이 정확히 그분 전 혹시라도 이제 누가 또 뺏어가거나 이러면은 좀 눈앞에서 천안 가는 콜을 놓쳤으니까 얼마나 아까웠겠어요. 또 이것도 3km 가까이 이동을 했단 말이야 밤에. 룰루랄라 하면서 갔겠죠 제가. 구로구청 인근이었던 것 같은데 기사님이 정확하게 무슨 소리예요? 콜이 저도 콜 받아서 왔어요. 어떻게 콜이 이중배차 됐나 보네 했는데 제가 거기다 대놓고 기사님 가맹이시죠? 라고 물어보기가 참 모냥 빠지더라. 그래서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가 너무 궁금해서요. 저도 똑같은 콜을 갖고 있는데 기사님이 가셔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라는 에피소드도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뺏겨가지고 손님이 앞에서 손님이 있어. 근데 콜카드는 내가 가지고 있는데 가맹택시가 와서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3분 5분 뒤에 와가지고 태우고 갔다. 이런 게 승객의 기가를 도왔나? 아니면은 뭐 시스템상으로 오류가 있었나? 뭐 물론 그렇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이런 사례를 겪으신 분들이 많다. 아무튼 그래서 이거를 지금 알림자로 읽으면서 보통 헤드라인이 신문 같은 경우는 헤드라인이 중요하잖아요. 이거 세 줄 딱 읽었는데 저로서는 배신감이 들죠. 물론 제가 무료로 이걸 사용했던 것도 맞지만 이렇게 열심히 이 카카오가 얘기하는 승객의 기가도 돋고 열심히 일했는데 이 90%에 해당하는 비가맹 택시들에 대한 언급은 1도 없다. 자, 그러면서 이제 카카오에서 입장을 말씀드린다고 해요. 뭐 그러면서 뭐 어쩌고 저쩌고 쭉 하면서 택시업계의 고질적인 문제인 단거리 승차고와 승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나타났다. 아니 누가 나타나라고 했어요. 이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어떻게든 처음에는 이제 마켓시어 점유율을 늘리려고 한 거지 무슨 택시업계의 고질적인 단거리 승차 거부를 해소해요. 그래서 그러면서 온 국민의 빠른 이동을 돕기에 노력해왔다. 그러나 최근 배차 시스템 관련 논란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치게 되어 안타깝고 송구스럽다. 특히 어려운 택시 업계 상황 속에서도 업계 최초의 승차 거부 없는 택시 자꾸 우리 선량한 기사한테 똥을 던지고 있죠. 아니 누가 승차 거부 하는데 승차 거부 3번 하면 아저씨야 지금 택시 면허 날라간다고요. 승차 거부 안 해요 이제는. 지금 손님도 없는데 누가 승차 거부 하냐고요. 손님 많을 때나 일부 택시에서 승차 거부 했겠지. 승차 거부 안 합니다. 자꾸 승차 거부를 자꾸 꺼내냐고. 여기서 이미 좀 삔또가 상했어요 저는. 그래서 골라잡기 없이 골라잡는 것도 이것도 말이 웃기죠. 누가 골라잡아요. 그냥 거절 있으니까 거절 누른 거죠. 골라잡은 거 아닙니다. 묵묵히 전 국민의 빠른 기간을 책임져 온 전국 가맹기사님들의 노력이 외면당한 것 같다. 여기서 제가 확 욱했어요. 지금 90%의 일반 기사들은 언급도 없이 가맹기사를 언급했죠.
이번 심의 과정에서 A와 배차 로직을 통한 승차 거부 해소 및 기사님들의 영업기회 확대 효과가 확인되었음에도 일부 택시 사업자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가 제대로 해소되지 못한 채 제재 결정이 내려졌다. 부인하는 거죠. 카카오티가 2015년 이후 지금까지 기사와 승객 모두에게 무료로 일반 호출 서비스를 제공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승객의 호출 수수료, 기사의 앱 수수료 이용료가 인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일반적으로 재단한 것도 유감스럽다. 이건 아까 자료에 살펴드렸죠. 일방적으로 재단한 것이 아니고 두 번의 사례를 통해서 앞으로도 충분히 이럴 수가 있다. 한번 니네 그거 그 뭐지? 그 AI가 해가지고 그 호출 서비스도 인상하려다가 문매 맞아서 철퇴한 적도 있고 그다음에 기사들 카카오 프로 멤버십 도입했잖아. 그것도 처음에 가보면서 막 9만 원을 하네 6만 원을 하네 이렇게 흘리다가 기사들이 막 난리를 치니까 4만 9천 한 적 있잖아. 지금 이거거든요. 자, 카카오티의 배차 로직은 가맹 우대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사용자 편익 증대가 최우선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 3천만에 달하는 사용자들 계속 끌고 가죠. 카카오에서는 이럴 수밖에 없어요. 배차 수락률은 승객과 기사의 매칭이 이루어져야 하는 플랫폼에서 사용자 편익 증대를 위해 코를 골라 잡지 않도록 그러면서 똥을 뿌려요. 기사들한테 야 니네 택시들 콜로 골라 잡잖아 승차 거부하잖아 아니 왜 이렇게 입장 표명만 하면 되지. 제가 제일 싫어하는 대화법이에요 여러분. 제가 언제 누구 타 유튜버들 비방하거나 타 유튜버들 한 적 있습니까? 없죠. 이런 대화 방식은 아주 잘못된 거예요. 내가 돋보이기 위해서 남을 깔아뭉개는 대화 방식 저거 정말 싫어함. 제가 원하지 않는 방식이에요. 왜 그렇게 해야만 빛이 납니까? 내 스스로 자체 발광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얘네들 입장 표명은 뭔가 이거 분명히 뭐 사장하고 뭐 결제 라인 연결해가지고 뭐 당연히 다 해가지고 나왔을 텐데 아니 왜 자꾸 남들한테 똥을 바르시냐고요 카카오 씨. 도대체 누가 콜을 자꾸 골라잡는다는 거죠? 콜 뜨면 받아요. 우리 요즘에 콜도 없어요. 저 오늘 지금 2명 태우고 왔다니까요. 그러면서 계속 똥을 뿌리죠. 고질적으로 존재한 콜 골라잡기를 완화하기 위해서. 그러니까는 니네가 지금 이따위로 하니까 우리가 나타나서 이거 해결하려고 하는데 손님들 편해졌잖아. 손님들 안 그래요? 지금 카카오 오고 나서 엄청 편해졌죠. 아 너무 좋아요. 겨울에 추운데 집에서 콜 부를 수 있고 기사님 오면 내려갈 수 있잖아요. 말 같은 소리를 해야죠. 콜비도 안 내면서 도착해가지고 죄송합니다. 도착하기 전에 나와 있어야지. 아파트 엘리베이터 25층 30층 어떤 때는 고층 아파트 40층 50층짜리 아파트에서 내려온 데만 10분 걸리세요. 중간에 막 출근 시간에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기사들 한숨 나오죠. 손님들한테 좋게 얘기 안 하면 또 평점 해가지고 평점 받으면은 저 같은 경우도 평점 요즘에 엄청 떨어졌더라고요. 신경도 안 쓰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런 대화법 저는 참 별로다. 아니 그냥 혼자서만 노력했다라고 하면 되겠죠. 왜 자꾸 기사들한테 똥을 자꾸 뿌리냐고요. 아니더라. 그러면서 이제 알림 자료. 그러면서 뭐 이렇게 했다라는 이런 거 참고하시고요. 자, 콜 골라잡기를 완화한다는 배차 수락률 도입 취지는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국토교통부 및 서울시의 정책에도 부합합니다. 또한 2019년 탄생한 가맹택시 역시 콜 골라잡기 해소와 승객과 기사의 매칭 성사 확률 제고라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정부 장려하에 자동 배차 시스템을 도입한 것이다. 이처럼 카카오 모빌리티는 가맹택시가 도입되기 훨씬 이전부터 승차 거부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배차 수락률 요소를 도입하려고 고려해 왔음에도 자동 배차 방식의 가맹택시가 도입되었다는 이유로 배차 수락률 요소를 고려하는 것만으로 차별적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오히려 승객들의 이동 편의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 생각된다. 참 말은 잘 썼어요. 공정위는 가맹택시 도입 초기에 일시적으로 진행했던 테스트 내용을 근거로 가맹택시 우대를 판단했다. 공정위가 언급한 가맹기사에 대한 일반 호출 우선 배차 1km 미만의 단거리의 배차제의 축소 역시 당시 일시적으로 시도해본 수십여 가지 테스트 중에 일부로 현재의 배차 방식은 무관하다. 현재는 아니다라는 거죠. 뭐 중간에 바꿔놓고 아니다라고 올릴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진짜 아닐 수도 있는 거고 일단 지금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뭐 보완해 나갈 수도 있는 거고요. 따라서 현재까지 이러한 배차 로직이 운영되고 있다는 공정위의 판단은 사실과 다르다. 계속
이제 모르겠어요. 제기에는 좀 변명으로 들리긴 하는데 어, 공정위는 아마 뭔가 이거를 발표하면서 당연히 이제 뭐 근거들을 갖고 있을 테고 뭐 이런 아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거 아니고 이거 아니고요. 이거 아니고 이거 아니고 이거 아니고요. 계속 아니다. 아니다고 할 때마다 몇 억씩 깎아주는 거. 이거 아니고 아니고 아니고. 자, 1km 미만 단거리 배차 제외 축소는 가맹 우대가 아닌 모든 기사들의 운행상 비효를 막기 위한 조치다. 그러면서 저는 사실 여기 읽기가 싫어졌어요. 그냥 계속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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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다. 은밀하게 배차 로직을 변경했다는 공정위 판단도 사실과 다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다 읽어드리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정말 아까 말씀드렸지만 첫 세 줄 읽고 저는 좀 삔또가 상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17쪽인가요? 잠시만요. 몇 쪽이지 이거? 이거 몇 쪽인가요? 11페이지인데요. 11페이지네요. 이거를 다 읽어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제가 이거를 제 커뮤니티에 첨부해 두겠습니다. 그래서 있으신 분들은 요거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러분 여기까지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제 개인 의견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의견하고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분의 의견, 뭐 전 악플도 이거와 관련해서 악플도 충분히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주시는 거에 제가 다 하트를 웬만하면은 거의 100%다 넣어드리는데 그게 제 의견과 부합해서 넣어드린다라기보다는 그냥 그 제 알림에 뭐죠? 그 제 의견하고 달라도 일단 기본적으로 댓글 달아준 것이 저는 고맙기도 한데 그냥 너무 많이 다르지 않거나 뭐 어떤 경우는 뭐 타 유튜버를 비방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제가 하트를 눌러드릴 수는 없고요. 뭐 남의 인신 공격한다거나 이런 거는 아니지만 그거를 자꾸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이제 없애지 않으면 제 다른 새로운 댓글을 제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손님들하고 어떤 손님들 구독자님들하고 시청자님들하고 어떤 소통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제 의견하고 조금 상반되거나 배치되는 의견들도 심지어 저를 욕하거나 저를 이제 까는 그런 댓글도 저는 다 하트를 눌러드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좀 오해는 없으셨으면 하고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드린 제 의견하고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충분히 감행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마음이 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너무 이제 어떻게 보면 제 개인 의견이니까 좀 마음이 안 상하셨으면 좋겠다. 이미 뭐 감행하고 비감행 이미 뭐 가리가리 찢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감행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제 얘기가 공감될 리도 없을 뿐더러 공감하실 필요도 없겠죠. 그렇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것이 옳은 말을 바른 말을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이 옳은 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긴 영상 중간에 제가 진짜 편집도 못하고 긴 영상 지금 굉장히 졸리기도 하고요. 제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도 모르지만 제가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은 잘 전달이 됐으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회원 많이들 가입해 주세요. 여러분이 회원 가입 많이 해주셔야 제가 또 힘을 내서 열심히 또 유튜브 촬영도 하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번 달에도 좋은 컨텐츠 많이들 대기하고 있어요. 뭐 여러 가지 대기하고 있으니까 죄송합니다. 얘가 반응했네요. 적당하게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고 이렇게 편집 없는 날것의 영상도 괜찮죠? 아마 괜찮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또 전해드리고 뭐 예정된 영상 인터뷰 영상도 있고요. 그다음에 섭외는 또 제가 많이 해놨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 가지 좋은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길 바라고 제가 지금 감기 몸살 중이라 계속 눈이 감기고 막 눈이 여기가 막 찌르는 듯이 좀 아파요. 콧물도 많이 나고 한데 안 좋은 제 컨디션에도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